당신의 작년 총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는가? 5천만 원이 좀 안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이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적어도 10만 원 단위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걸 일일이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 몇만 원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은행 대출 이자와 정기예금, 연금보험의 0.1% 차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고 복리의 힘에 대해서도 무시할 게 뻔하다. 안녕하세요. 어썸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년 총소득이 얼마였어요? 지금 머릿속에 숫자가 정확히 떠오르시나요? 만약 한 5천쯤이라며 대충 넘긴다면 당신은 아직 부자가 될 준비가 안 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종석 작가의 살려주십시오 중에 부자 되는 비법, 나의 재무상태표 작성하기입니다. 박종석 작가는 말합니다. 몇만 원의 흐름도 모르면서 몇 억을 굴리겠다고요? 이 챕터에서는 단순히 가계부 쓰자고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왜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진짜 부자가 되는지, 그리고 그 첫걸음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당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읽어볼 부자가 되기 위한 뼈를 때리는 조언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살려주십시오. 저자는 박종석, 출판사는 위즈덤하우스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내가 사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이고 연봉이 얼마인지 두루뭉실하게 적어보자는 것이 아니다. 현재 내가 가진 고정자산, 유동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치밀하고 세세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당신의 작년 총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는가? 5천만 원이 좀 안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이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적어도 10만 원 단위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걸 일일이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 몇만 원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은행 대출 이자와 정기예금, 연금보험의 0.1% 차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고 복리의 힘에 대해서도 무시할 게 뻔하다. 작은 것, 세세한 것을 귀찮아하는 건 대범한 게 아니라 게으른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투자를 위한 첫걸음은 당신의 작년 총소득과 지출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가계부를 써라. 고작 그게 비법이라고? 피식하고 비웃기 전에 주변을 둘러보길 바란다. 당신 주변에 매일 가계부를 쓰고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는 사람이 정말 몇이나 있는지를. 당신이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월급이나 인센티브, 보너스의 액수가 전부일 것이다. 정확히 얼마를 쓰고 있는지는 대부분 모른다. 영어 공부를 할 때 갑자기 외국인 회화 과외부터 받는 것이 의미 없듯 투자에 있어서도 걸음마를 배우고 ABC를 익혀야 한다. 가계부를 쓰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앞으로의 수업과 공부도 동력을 잃게 된다. 가계부를 쓰라고 할 때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것이 있다. 짜잘한 돈까지 다 써야 하는지 묻는다. 물론이다.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하루 지출이 100만 원 단위는 아닐 것이다. 특별한 경조사나 이벤트, 명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면 일상적인 하루의 소비는 5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다. 3,000원에서 4,000원이면 전체 하루 소비의 3에서 5% 정도다. 이는 절대로 자잘한 영역이 아니다. 어디에 썼는지 가능하면 100원 단위까지 기억하고 기록하는데 가계부 쓰기에 의미가 있다. 흔한 오해로 가계부 쓰기와 절약을 위한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그러한 장점도 목적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가계부 쓰기의 진위는 내 소비 습관, 즉 경제인으로서의 나를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소비자로서의 나, 생산자로서의 나는 경제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정확한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인 것이다.
치밀하고 냉정하게 나를 1인 기업으로 생각하고 재무 건전성 평가부터 시작해보자. 얼마나 새는 돈이 많은지, 불필요한 낭비가 이렇게 많은지를 알면 세상 깜짝 놀랄 것이다. 두 번째, 자신의 신용 등급과 대출 한도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집을 살 때나 결혼할 때 창업하는 경우가 아니면 은행에서 얼마나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러한 무지는 치명적이고 부끄러운 것이다. 내가 벌 수 있는 돈, 실제로 버는 현재의 돈에만 관심이 있을 뿐 미래의 자산에는 무심하다고 볼 수 있다. 대출은 미래의 돈을 위한 준비이며 진행형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데도 가급적 빚은 안 지는 게 좋지라는 무사한 일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면 큰 부자가 되기는 글렀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당장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당신이 마련할 수 있는 자산의 최대치는 항상 체크하고 있어야 한다. 큰돈이 필요해서 막상 은행의 대출 한도를 물어보면 대부분 깜짝 놀라기 때문이다. 당신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은행은 당신이 얼마를 예상하던 간에 그것보다 작은 돈을 빌려준다. 아니, 빌려주기만 해도 다행이다. 미래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위해 반드시 자신의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해 두자. 그리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빌려야 가장 낮은 이율로 최대 한도를 빌릴 수 있는지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도 세워두는 것이 좋다. 이상 해당 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박종석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계부를 쓰는 건 절약이 목적이 아니라 경제인으로서의 나를 파악하는 일이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때 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나의 수입, 지출,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투자자가 아닌 경영자가 됩니다. 나라는 1인 기업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천 과제 4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1년간 총 소득과 총 지출, 숫자로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오늘 하루 쓴 돈 100원 단위까지 기록해 보세요. 셋째, 본인의 신용 등급, 대출 가능 금액 직접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일 3줄 가계부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끝난 뒤 당신이 실행해 볼 실천 항목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생각을 바꾸고 당신의 10년 후 자산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의 출발점은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숫자를 아는 사람이 기회를 움켜쥡니다. 이상 어썸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